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 교육 철학의 변화와 성장. 이 주제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걸로 여러분과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공유해주신 강의한 노트 있잖아요. 5강 부모 교육 철학 변화와 성장. 네, 요거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부모로서 우리 교육 철학을 왜 바꿔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왜 부모의 교육 철학이 계속 변화하고 또 성장해야만 하는 걸까요? 노트에도 그 첫째 아이 나인이 사례가 나오던데 처음엔 정말 누구나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그 노트에서 말하는 핵심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아이 나인이 때의 경험,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에서 얻은 교훈으로 다음 자녀들, 거기 이름 나왔던 수하, 에스더 같은 아이들한테는 좀 더 나은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요. 그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 네. 그리고 둘째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랑 건강한 관계를 맺고 또 양육 경험을 잘 쌓아두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손주를 보게 될 때 더 지혜롭고 성숙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세대를 이어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세대 간의 지혜 연결고리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랐던 세상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정말 다르잖아요. 네, 너무 다르죠. 노트에서 나를 중심으로 위로 3대, 아래로 3대 이걸 보면서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철학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아이들이 미래 사회, 예를 들면 노트에서 도파민 문화의 쓰나미 이런 표현도 썼던데 그런 격변 속에서도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애 키우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이네요. 세대를 잇는 지혜, 미래 대비, 그리고 이 모든 거의 뿌리가 부부로서의 거듭남,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 관계에 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성경의 니고데모 이야기 빌려서 부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런 비유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럼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부모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할까요? 노트에 몇 가지 키워드가 딱 눈에 띄던데요. 영적 권위, 친밀감, 그리고 가족 역사 교육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노트에서 제시된 그 핵심 덕목들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첫 번째가 영적 권위 세우기인데요. 가정 예배나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안수기도, 가족 수련회 이런 활동들이 예시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예배도의료제처럼 형식적인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해요. 너무 형식적이 되지 않게요? 그렇죠. 노트에서 언급된 헤아림 자녀 영성 플랫폼의 가르침처럼 진짜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딱 세우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깊은 친밀감 형성이에요. 이건 그냥 같이 시간 보내는 걸 넘어서서 같이 놀거나 목욕하거나 여행 가거나 심지어 노트에 나온 국토대장정 같은 약간 힘든 경험을 통해서라도 긍정적인 관계 자산을 쌓는 거죠. 아이의 감정 통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감정 통장이요? 네, 이때 부모 역할이 중요한데 친구 같은 부모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간섭하지 않고 관찰하는 자로서 좀 지지해주는 역할, 그게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서 감정 코칭 얘기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그렇군요. 관찰하는 자. 세 번째는 가족 역사 교육인데 이게 저는 참 흥미롭더라고요. 수학 일지처럼 어떤 주제로 일기를 쓰게 하거나 조상 묘를 같이 찾아가거나 족보를 본다거나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실수담까지도 나눈다는 거죠. 실수람까지요? 와. 네,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의 정체성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이야기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는 거죠. 와, 진짜 가족 역사 교육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의미가 깊네요. 그럼 이런 덕목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자녀는 부모만큼 잘한다는 말이 진짜 와닿던데 결국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 노트에서도 그걸 가장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예배에서는 아빠도 엄마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좀 절대적인 신앙 기준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안정감과 신뢰를 준다고 설명을 해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자녀 앞에서 실수했을 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솔함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모든 걸 다 까발릴 필요는 없지만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는 태도, 그게 중요하다고 하죠. 진솔함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아버지는 영적인 가장으로서, 어머니는 성경 속 리브가처럼 좀 지혜로운 조력자로서 서로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안수기도 해주고 잠자리에서 말씀 들려주고 가족 역사 기록하고 늘 진실된 모습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이중언어 교육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듣다 보니 결국 모든 이야기가 다시 건강한 부부관계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노트에 그 구절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를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다. 그 말이 진짜 힘있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안정감을 주고 또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부모가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속 배우고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아이의 단점보다는 강점을 발견해서 격려해주고 또 놀이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생각하는 힘,
노트에서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길러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샬롬, 즉 평화와 위로, 회복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모 교육 철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게 참 끝없는 여정 같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인 나 자신이 먼저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 그리고 노력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트에서 봤듯이 시행착오도 겪고 부부관계도 다지고 영적으로도 같이 자라나고 그런 꾸준한 과정인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 가정에서 지금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당신과 자녀 모두에게 정말 의미 있는 성장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헤아릴 라디오 오빠 문혜령 유튜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